자, 주제요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3번에서 뭐였죠? 바로 처음에 한두 문장, 그리고 마지막에 한두 문장을 꼭 읽자. 근데 중간에 접속사 한번 확인해 봐라. 특히나 그 접속사가 역접이라면 처음에 제시한 것과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이 지문 또한 그렇게 풀면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전형적인 지문입니다. 일단 첫 문장 한번 볼까요? 문장의 문법적인 거 일단 따지지 마시고요. 빠르게 우리가 보자면 당신이 계획을 꼭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You can always stick to it. 당신이 그것에 꼭 고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계획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법 따지지 마세요.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좀 당황스럽더라도 일단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네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네가 그 계획을 지켜야만 한다. 언제나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still need it, have one. 당신은 여전히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엇을? 이거 계획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처음 두 문장으로서 계획이 있다고 해서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벗이 나와 있나 봤는데 뭐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So, 따라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을 나타내는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연결사가 있잖아요. No matter what your plan was. 너의 계획이 무엇이건 간에 no matter what 무엇이건 간에 when you start 당신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당신이 시작할 때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건 간에 you will need to be flexible. 당신은 좀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열려 있어야 된다. 무엇에? to different directions. 좀 다른 방향에 그러니까 그 계획이 가는 그 다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Once you're actually interacting with people, 당신이 실제로 사람들하고 interacting 하면은 뭐 소통할 땐 일단 소통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하고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지를 한번 봐봐요. 동기부여를 위해 동기부여 글쎄 지금 우리가 동기부여에 대해서 목표 구체화라는 얘기 안 나왔거든요.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표현해서 고수하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꼭 고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속어법으로 계속 제거해 나가 주세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하라고 마지막에 나왔나요? 아니, 그런 말 없었어요. 지금 좀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당신이 계획이 어떤 것이건 간에 좀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좀 열리고 유연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말하고도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 봐봐. 다른 관점 나왔습니다. different direction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근데 계획의 방향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flexible도 나왔죠. 답 5번 돼요. 이렇게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주제, 제목, 요지를 볼 때는 처음에 한두 문장, 마지막에 한두 문장, 중간에 역접의 접속사나 뭔가 전환의 접속사가 있는지 살펴보시는데 여기선 없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엮어서 우리가 충분히 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자, 이러다가 수능계의 밥로스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어본 4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세하게 수업하는 걸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첫 문장만 먼저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 첫 문장에서 여러분이 좀 당황했을 거예요. 주어 자리에 just because가 나와서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자,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just because 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doesn't mean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doesn't mean이 나와요. doesn't mean. 이렇게 되면 이 표현은 정말 잘 좀 알아두셔야 되는 독특한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뭐뭐라는 이유만으로 just가 있잖아. 이유만으로 뭐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그냥 문제 풀 때는 간단하게 넘어가야 된다. 일단 의미만 빨리 파악하자라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섣부른 결론을 경계하는 얘기예요. 섣부른 결론은 경계해라.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속뜻을 가진 구문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doesn't mean that you can always stick to it. 당신이 언제나 그것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걸 잘 지킬 수 있던가요? 아주 굳은 결심을 해도 계획은 계획일 뿐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이 앞문장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결론은 경계해라. 섣부른 결론은 경계해라라는 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진실이에요. 야심차게 세운 계획이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자, 독자의 공감까지도 유도해내는 현실적인 문제 제기로 글을 시작하는 겁니다. 계획은 종종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지문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하려고 하면 뭐 틀어지더라 해서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계획을 진짜 안 세워요. 여행 갈 땐 세워요. 여행 때만 제의가 되고 정말 계획 세우기를 좀 싫어하게 된 게 내가 계획을 세우면 절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잘 안 세우는데 그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곤 해요. 그것까지 공감이 가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still need to have one. 당신은 여전히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여기에서는 it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one이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가진 그 계획을 고수할 수 없다기 때문에 그 계획이라서 여기서 it이 나온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 one은요. 그 계획 말고 우리가 어쨌든 어떤 계획이든 간에 필요는 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one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nevertheless 외에도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는 you이요, nonetheless가 있고요. 그리고 however도 나올 수 있죠. however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치? 비슷한 것들 많잖아. 이제 알아두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은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글에 아주 긴장감을 딱 만들어내는 두 번째 문장이죠. You will be talking with real people. 당신은 real people이면 현실의 사람들, 진짜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격관계대명사절이 뒤에 붙네요. Who don't necessarily have the same perspective as you 라고 했습니다. 자, the same이 쓰이면 이렇게 as도 같이 쓰이게 되죠. 너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반드시 그런 너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선 결국엔 왜 계획을
지킬 수 없는지, 항상 지킬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1번의 문장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의 사람들인데 당신과 동일한 관점을 반드시 가진 그런 사람들은 아닌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이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y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they는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real people who don't necessarily have the same perspective as you. 당신과 반드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진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will have their own agendas. 자기들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고 questions,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어떤 질문들이야? That are off the wall to you 라고 되어 있는데 off the wall 하면은 엉뚱한, 당신에겐 좀 엉뚱해 보이는 but fascinating to them. 하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unanticipated. 자, 예상되지 않은이죠. 여기서 어는 낫의 의미죠. 예상되지 않은 그런 혼란. 그리고 various personal concerns. 그리고 다양한 개인적 관심사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들만의 것들. 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만의 의제, 질문들, 그리고 혼란들, 그리고 개인적 관심사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의제라고 했는데 선생님, 의제면은 항상 이런 회의나 뭐 토론회에서 다루어지는 문제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냥 이거는 그냥 의논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논할 문제. 그래서 의제다. 항상 뭐 회의나 토론같이 거창하게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제, 여러분이 의논할 문제. 아, 난 이거 좀 의논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바로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관점, off the wall, 엉뚱한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였고요. 그들만의 라는 표현도 쓰였고요. 예상되지 않은이라고 쓰였고요. 그 다음에 personal이라고도 쓰였습니다. 당신의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들만의 것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며 예상되지 못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당신은 얘기를 나누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will have their own funds of knowledge. 아, 여기서 펀드가 나왔어요. 펀드가 나오면 또 이게 왜 나오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여기서 지식의 그들만의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펀드가 여러분들은 이제 뭐 돈 투자할 때 넣는 펀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자, 여기 펀드 오브 날리지라는 요 어휘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얘는요, 지식의 축적, 지식을 쌓은 것, 그리고 지식 기반, 혹은 개인이 삶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고유한 지식 체계를 얘기합니다. 이거 다 사람마다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지식 체계는 좀 더 견고하고요. 근데 사람마다 배우지 않았어도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으로 쌓은 자신의 지식 체계라는 거는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그런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하고 당신은 얘기를 할 건데, and it's important. 여기서 it은 가주어고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진주어 you listen for all of these things. 자, 여기서 listen for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귀 기울이다가 된 겁니다. 귀를 기울이다. 항상 여러분들 listen 다음에 to만 나오는 줄 알고 있죠? listen 다음에 for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listen to는 무엇을 듣다예요. 근데 listen for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를 기울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기울이는 것, all of these things,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당신이 respond to them in a genuine way. 그리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예요. in a genuine way. 진짜의 막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주 진심 어린 방식으로 그것들에게 귀를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병렬 구조, listen하고 그리고 respond하고 병렬 구조죠. 그리고 요 all of these things하고 그 다음에 요 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네, 자 이거 색깔 좀 바꿔줘야겠네.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their own agendas, questions, 그리고 confusions, personal concerns, 그리고 fund of knowledge까지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all of things 하고 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의 계획과 너무 달라, 나의 원래 생각과 너무 다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얘기를 나눠야 돼. 그때는 일단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가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러 찾아오면 왜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도 나는 물어봐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나와요. 제가 좀만 더 하면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는데요. 더 하면 성적이 더 잘 나오고 그러면 엄마가 더 시킬까 봐요. 라는 기상천외한 그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그리고 내가 얘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내 딴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뭐라고요? 라고 하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곤 해요. 근데 일단은 귀를 기울여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얘기가 이제 딱 요 지문의 예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너무나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나의 상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도 정말 기상천외하더라도 off the wall 한 그런 표현이더라도 엉뚱하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에 진심 어린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정말 핵심이라는 거예요. You don't want your activity to be a performance. 당신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그런 활동이 무엇이 되는 걸 원치 않아? To be a performance.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 행위는 자 지금 여기 where 나왔죠? 앞에 performance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in the performance가 될 수 있어서 in which로도 바뀔 수 있고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 The public's contributions. 이 대중의 contributions는 여기서 기여가 아니고 의견 제시입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대중의 의견 제시가 다뤄지는 거야. Like some random humming that ought to be ignored.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시되어야 할. 자, ought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ignored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되어야 할 어떤 random, 하잘 것 없는 허밍, 콧노래 하는 이런 것처럼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 제시가 그렇게 취급되는 이런 그냥 콧노래처럼 무시해도 좋을 그런 콧노래처럼 그 취급되는 행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퍼포먼스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활동이. 자,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문장 되겠는데요. 퍼포먼스는 여기서 공연, 활동이지만 지금 이 지문 안에서 보자면 타인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퍼포먼스의 속 의미고요. 그리고 그 타인과 만나 대화하는 것에서 그들의 컨트리뷰션, 그들의 의견이잖아요. 결국에 그들의 의견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요 앞에서 선생님이 요 색깔로 표현했던 그런 그들만의 의제, 그들만의 질문, 혹은 엉뚱한 질문,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들만의 개인적인 걱정, 그들만의 그런 지식의 체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대중의 기여가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당신의 그 대화가 그 타인이 내뱉는 타인의 생각들, 내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생각들이 그냥 무시되어야 하는 그런 랜덤 허밍처럼, 아주 그냥 하잘것없는 그런 콧노래처럼 취급되는 그런 대화가 되는 것을, 당신의 활동이 그런 대화가 되는 것을 당신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도 내가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데서 내 생각과 너무 다르네 얘 하고 걔가 하는 말을 싹 다 무시하는 그런 생산성 없는 대화가 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이 나와 있죠. These contributions, 그들의 그러한 생각들, 그들의 그런 의견 제시는 are critical, 중요합니다. 어디에 중요해요? To the conversations too. 대화에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퍼포먼스가 공연 활동 대화라고 했잖아. 결국엔 그 속뜻은 타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여기에 더 conversation이 나왔습니다. 그 대화에 정말 중요해요. 그들의 내 것과는 정말 다른 생각들, 정말 중요하고요. And you will need to let your conversational partners help steer it. 그리고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자, let은 동사, 사역 동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어, your conversational partners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가 help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to steer it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앞에 나왔던 the conversation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그 대화 상대가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계획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계획은 계획 세우기 뭐 이런 것에 관한 얘기겠구나 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 계획 세우기와는 약간 다른 계획이구나, 약간 다른 면의 계획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내가 생각한 그 디렉션을 바로 여기서는 플랜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방향. 근데 그것과는 너무 달라. 그리고 나의 예상과도 너무 다른 그런 생각들을, 지식의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 근데 그때 그 대화가 그냥 의미 없이 그들의 생각을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대화가 되는 것을, 당신의 대화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거고,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You will need to let your conversational partner, 당신의 그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앞에서부터 붙잡아서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 상황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대화를 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문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이 문제 상황은 뭐야? 나를 제외한 타인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그 문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타인은 예측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하자면 해서 이 해결책에 대해서, 타인이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예와 나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좋은 예는 뭐지? 바로 이런 예예요. 그냥 이런 활동이 되는 거야. 그냥 상대방의 얘기가 무시되어야만 하는 그런 콧노래처럼 취급되는, 하잘것없는 콧노래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그러한 상황.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해결책이 되겠지. 만나서 그냥 내 생각만 내 계획대로 얘기하고 마는 거야. 그치? 근데 좋은 예도 나옵니다. 좋은 예는 이렇게 상대가 그래도 대화를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긍정적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상대가 나의 예상을 뛰어넘고 너무나 다를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부정적으로 나갈 땐 이렇게 그냥 상대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타인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부정적 해결책, 긍정적 해결책에 대해서 지금 요 한 문장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So, 그래서, so 다음에 no matter what your plan was when you started. 당신이 시작을 할 때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건 간에 no matter what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whatever로도 바뀔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건 간에 You will need to be flexible. 당신은 이렇게 유연하게 그리고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열려 있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Two different directions.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Once you're actually interacting with people. 당신이 일단 사람들과 실제로 일단은 소통을 한다면, 알았지? 일단은 실제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면 유연하고 열려 있어야 된다. 무엇에 대해? 다양한 방향에 대해.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와는 또 다른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풀었지요? 네, 첫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 읽고 선지가 있었습니다. 선지가 있었고 이 선지에서 이 flexible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open도 나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부연 설명이 어떻든 간에. 알았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그리고 선지 이걸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이 4번 문제로 확인을 하셨죠? 자, 여기 so가 나온 것도 이게 결론을 나타내는 결론이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 라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지막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사전적 의미로만 알면 이거 좀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독해해 나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계획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계획을 꼭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방향에 대해서 닫혀있게 돼요. 열려있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고수할 수 없다. 왜? 타인은 예측 불가능하니까 대화 상황에서의 플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 다른 예를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예에 너무 침잠하는 것보다는 주제, 제목, 요지를 묻는 문제에서는 굳이 그 예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일반적 진술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 지문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문제를 풀면서 봤던 내용과는 사뭇 그 예상과 빗나갑니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문제는 잘 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수능 문제의 묘미이기도 하고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주제요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법이 꽤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어휘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휘. 그 다음에 순서별로도 나오기 굉장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 함의 추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빈칸 되겠습니다. 순서를 왜 자꾸 바꾸냐고요? 그러게요.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 정도면 선생님 문제 유형 전부 다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주제요하고 문장의 위치 순서 정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까지 왔잖아요. 지문이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들이 좀 많아졌다는 것 양해해 주시면서 자, 지금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빈칸입니다. 마지막에 썼지만 자, 빈칸 같은 경우에는 6번째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처음에 바로 listen for all of these things and respond to them in a genuine way.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항상 여러분 it 나오고 나서 형용사 나오고 that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문장에서는 그 대절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 주어가 뒤로 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critical to the conversation. 대화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봤을 때 첫 문장에서 플랜이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conversation이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허점을 확 찌르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이제 8번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는, 역시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요했던 부분이었죠. Be flexible and open to the different direction. 여기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세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좀 중요한 것들이 뒷문장에 가서 많이 몰려있는 느낌이 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어법은요. 여러분 지금 요 맨 앞에 just because doesn't mean 요 구문 때문에 어법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doesn't mean 되는 것 요것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주격관계대명사일 때는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 부분이 이제 수일치가 앞에 선행사랑 같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are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fascinating인지 fascinated인지 요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내십니다. 그 다음에 listen하고 respond하고 병렬구조면 병렬구조에서 두 번째 동사 이게 항상 좀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도 어법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요 where가 인위치가 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help 사역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 나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걸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 좀 잘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자, 이래서 자, 요 부분들 어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휘 부분은요. 지금 정말 꼭 알아야 하는 어휘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줄게요. 어휘는 아니지만 일단은 요 맨 앞에 나오는 요 구문 just because doesn't mean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또 stick to 요것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엉뚱한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of the world 자, 요 표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genuine이 있었죠. genuine이 진정한, 진실한의 의미가 있다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과 반대말인가? fake와 반대말이에요. fake와 반대말이고 아니면 피상적인이라는 superficial, 겉으로의 이런 표현하고 반대말이니까 반대말로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flexible 요거는 정말 여기 이 지문에서 중요한 어휘였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아주 핵심적이었죠. 자, 이것과 반대되는 반의어로는 rigid라던가 inflexible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어휘들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 어떻게 나올까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이 지문이 논리적 흐름이 뚜렷합니다. 논리적 흐름이 뚜렷해서 그렇지만 좀 보기 좋게 우리가 좀 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보기 좋은 것보다는 먼저 자, 요 마지막 문장이 C가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요게 이제 B가 되고요. 그리고
U로 시작하는 문장부터 day 문장까지 요 세 문장이 A가 됩니다. 약간 균형이 안 맞긴 한데요. 이 흐름대로 알아두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게 맨 처음에 계획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계획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어떤 뭐 학습 플랜 같은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해도 문제는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 문장에서도 좀 비슷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딱 내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 순서로 나온다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문장의 위치로 나올 만한 문장은 바로 몇 번인가를 봤을 때 두 번째 문장이죠. 근데 너무 짧고 강력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nevertheless가 들어가 있잖아. 이 문장의 위치, 두 번째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고 자, 대망의 함의 추론인데요. 함의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선생님이 그 속뜻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 되겠습니다. 자, 지금 a performance where the public's contributions are treated like some random humming 이라고 하는 자, 이 부분이 지금 함의 추론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함의 추론으로 나오면은 자, 이거의 영어 문장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을 다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자신의 계획이나 대본에만 집착해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질문을 의미 없는 소음처럼 여기고 무시하는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바로 a performance where the public's contributions are treated like some random humming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봤을 땐 어떻게 될까요? 바로 on interaction. 상호작용. where는 똑같이 쓰였어요. 어떤 상황이야? One is so focused. 사람이 너무나 집중해서 했어. 무엇에? On their own plan. 자신만의 계획에 너무나 집중해서 that they disregard. 그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The other person. 상대방의 voice, 말을. 무엇으로 무시해요? As mere background noise. 그들의 말을 그냥 사소한 소음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interaction, 상호작용. 이것이 바로 함축 의미로의 그 선택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타인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진정으로 경청하며 다른 방향에 열려있는 유연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 자,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는 The Plan and the People, 계획과 사람들, 그리고 콜론하신 다음에 Navigating Real World Interactions,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을 Navigating, 항해하기 뭐 이렇게 되겠고요. Flexibility is key. 그래서 유연성이 핵심이다. 콜론하시고 Why? Your plan is just a starting point. 당신의 계획이 왜 그냥 출발점인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rom performance to conversation. 공연에서 대화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콜론한 다음에 The art of genuine interaction. 진정한 상호작용의 기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게 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목을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이 앞문장과 뒷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키워드들도 조금 봤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영어 제목으로 나왔으면 상당히 여러분들 헤맸을 수도 있겠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게 공부며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길러봅시다. 알았죠? 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응? 내가 같이 달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